제가 그동안 유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했던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없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에서 팩트 체크를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러시아는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은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러시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7가지 주제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러시아 경제 통계 못 믿겠다. 통계 발표도 안 하고 믿을 수도 없다. 두 번째, 원자재 수출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 이거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수입이 급감했던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푸틴은 야, 대체품이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 기업과 돈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러시아를 떠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 정부에서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걸 이라는 얘기고요. 일곱 번째는 금융시장에 반영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경제 통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이후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데이터, 수출 데이터, 수입 데이터, 그리고 오일과 가스가 한 달에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마저도 이 단어죠. 체리픽트.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옐런이 야, 마이너스 성장해도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 뭐야 또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비난이라도 하죠. 러시아는 그마저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공개도 안 하고 좋은 것만 보여준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욕이라도 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실 맞죠. 그런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아쉬울까? 전 세계가 아쉬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가스는 10%, 오일도 10%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인 건 맞죠. 그런데 가스가 10%란 얘기는 나머지 90%는 다른 곳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즉 러시아의 커머더티 수출은 러시아에게 더 중요한 거지 러시아에게 중요한 만큼 전 세계에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더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천연가스 이슈가 많이 되고 저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유럽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이 아쉬울까? 러시아가 아쉬울까? 자, 이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푸틴이 밸브를 잠글까 풀까를 얘기를 하면서 야, 러시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러시아의 가스를 사주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의 가스 중에 83%는 유럽이 사줍니다. 반대로 유럽이 가스를 수입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46%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중요성 너무 크지만 러시아가 아쉬울까 유럽이 아쉬울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이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보다 미국에서 LNG로 가는 양이 처음으로 역전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아쉬운 건 러시아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중국으로 보낸다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의 10%만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빨리 전환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비중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즈프롬에서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배당을 캔슬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즈프롬이 잠그면 유럽이 힘들어지는 것도 맞지만 가즈프롬도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으로 지금 오일도 많이 보내고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수입 급감했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러시아에서 수입을 공개 안 하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이 2021년 작년 12월에 비해서 이거 반토막이 났네요. 비대칭적인 무역 관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누가 아쉬운가의 이야기예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가 수입을 제일 많이 하니라고 따져보면 중국에서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시아가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수출을 어디로 제일 많이 해? 그러면 미국, 홍콩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는 11등이에요. 즉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사실은 러시아가 훨씬 아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이 안 되고 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하니까 크게 문제 없어 라고 이제 수입 대체품에 대한 이야기를 푸틴이 하고 있는데 예일대학교에 나온 보고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수입이 어려우니까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2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놀랍지가 않습니다. 뭐 워낙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물품의 경우를 따로 분류해 보면 이 그림처럼요. 48%에서 60%까지 즉 IT, 의료 서비스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만들지 못하니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에서 데이터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얼만큼 자동차를 팔았는지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5에서 100%씩 거의 다 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그리고 기업과 돈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마저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떠나면 러시아 사람들 괜찮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인데 러시아에 살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떠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떠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돈을 어떻게든 해볼걸? 뭐 금리도 낮추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러시아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 루블가 엄청 강세야. 러시아는 좋더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루블화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놓다 보니까 실제로 루블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그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인데요. 외환보유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절반 정도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금융시장에 반영된 결과를 보면은 러시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주식은 전세가 거의 꼴찌입니다.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외국인 투자자는 못 팔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국인 투자들만 거래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안 좋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주식 발행 제로, 채권 발행 제로. 그러니까 정말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제가 소개한 건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연락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